말단 병사의 전설 제72장 늦은 밤 화도호텔 강진우의 방 안. 강진우 소령님, 부하를 무사히 구해내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절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맨델라가 물었다. 지금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드디어 이 행성의 왕좌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맨델라 씨, 인사는 생략하지. 도와줄 일이 있어. 기갑복을 벗은 강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강진우의 시선을 받은 맨델라는 뭔가 불편해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장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 강진우 덕에 이 행성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는 점. 둘, 수익의 핵심인 나비추메의 카드가 아직도 강진우 손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의 요구를 절대 거절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참에 그 카드를 돌려받고 싶을 정도였다. 앞으로 이 행성의 암시장 수익, 내가 30% 가져가겠다. 강진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폭탄 발언을 내뱉었다. 맨델라는 전기가 흐른 듯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암시장 수익이라니요. 강진우는 손을 툭 털며 냉정하게 말했다. 연기 그만하지. 나를 방패로 삼은 것도, 이 행성 세력을 통째로 먹은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뺀질거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가자고. 또다시 전율이 맨델라를 덮쳤다. 그는 이 사실을 강진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다. 부하들이 입을 열었을 리도 없었다. 왜냐고? 누구도 입속에 케이크를 남주려 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맨델라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강진우가 총을 들이대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이 남자도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부류다. 다행이다. 돈을 좋아하는 재앙의 별이라면 그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 소령님. 이미 아시는 마당에 더 숨길 것도 없네요. 그런데 30%는 너무 많습니다. 윗선에서도 40%를 떼어가거든요. 남는 건 고작 30%인데 제 쪽은 수백만 명 먹여 살려야 합니다. 소령님은 한개 연대만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 10%로 어떠신가요? 10%. 날거지로 보냐? 강진우가 코웃음을 치며 맨델라가 인멸기도 전에 탁자 위에 몇 장의 카드를 던졌다. 이거 돌려줄게. 대신 30%는 계속 가져간다. 그 카드들을 본 맨델라는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다. 저 카드들만 있으면 이 행성의 암시장 수익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있고 어쩌면 2배로 불어날 수도 있었다. 그는 예전에 계산해 본 적이 있었다. 만약 나비추메가 없어진다면 수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말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암시장 수익이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던 것이다. 맨델라는 카드들을 노려보다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령님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가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비추메에서 수조 원은 긁어가셨잖아요. 그 금액이 7, 8조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 20%로 합시다. 매년 2조는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첩보국에서 입수하는 정보는 전부 내게도 보내. 그리고 매년 암시장 수익 내역서도 같이 보내도록. 강진우가 수락하자 맨델라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말란성 첩보국은 강 소령님의 첩보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보 따위에 큰 관심이 없었던 맨델라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수익 내역서를 요구하는 건 강진우가 20%의 물타기 하지 않도록 감시하려는 의도일 텐데, 솔직히 말해 이런 수익 분배에는 탐관오리들이 상인보다 더 정확할 정도다. 그럼 계약 성사. 강진우가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당연히 맨델라도 기꺼이 손을 마주쳤다. 그는 이 계약 직후 등을 돌려 배신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암시장 수익을 다루면서 배신을 저지른다면 연방 내 그 누구도 그와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배경이 대단한 큰 손일지라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될 터였다. 머리 좋은 맨델라가 그리 멍청할 리는 없었다. 맨델라는 강진우에게 수익 송금 계좌와 카드를 남긴 채 환한 얼굴로 방을 나섰고, 이윽고 안방 쪽에서 유아원을 포함한 몇 명의 장교들이 걸어 나왔다. 이제 우리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겼다. 강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A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휘관님, 혹시 돈을 아주 좋아하시는 건가요? 강진우는 A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유아원을 향해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긁어모은 연방화폐만 해도 10조가 넘는다. 이 정도면 고아 소녀부대 애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겠지. 그 말을 들은 A선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감탄 가득한 눈으로 강진우를 바라봤다. 다른 여성들도 뭉클해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강진우가 고아 소녀부대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유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천만 명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우린 아직도 고아 소녀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강진우는 TV를 켜면서 말했다. 첩보국이 있잖아. 걱정 마, 내가 알다시피 그 허접한 대신 어쩌고 하는 놈들이 활동 중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거다. 임설인, 첩보국과의 연락은 내가 맡아라. 지난번 일 이후 임설인이 네트워크 침투에 일가견 있다는 걸 알게 된 강진우는 그녀에게 이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임설인이 경례하며 대답했다. 고아 소녀부대를 구하는 일이니 그녀도 절대 마다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이 가진 인맥 중 누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첩보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계산이었다. 그 작은 첩보국 하나로는 역부족일 테니까. 그때 유아은이 강진우의 선글라스를 양손에 받쳐 들며 다가왔다. 지휘관님, 선글라스 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강진우가 갑자기 외쳤다. 종이랑 펜 어디 있어? 나 지금 편지 써야 해. 편지요. 모두가 일제히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강진우가 눈을 떼지 못한 채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걸 보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화면을 확인한 그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그리고 강진우가 얼굴에 광적 팬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 화면을 바라보자 분위기는 끝장났다. 지휘관님, 늦었으니 저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아은이 선글라스를 강진우에게 휙 던지고는 돌아섰고 나머지 여성 장교들도 똑같이 싸늘하게 떠나버렸다. 강진우는 왜 그들이 갑자기 나가버렸는지 몰랐다. 문이 쾅쾅 소리 나며 닫힌 뒤에야 그는 중얼거렸다. 뭐야, 다들 왜 이래? 갑자기 방 비우고.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첩과 펜을 찾기 시작했고 곧장 TV 앞에 자리를 잡고 열심히 뭔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다. 하룻밤 사이전 연방을 휩쓴 천왕급 슈퍼스타 제로스타님과 진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제로스타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종이 편지에 성함과 주소를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주의. 이메일은 안 받습니다. 행운이 따른다면 제로스타님과 촛불 저녁 식사까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문구가 사라진 화면 위에 은은한 미소를 띤 제로스타의 반신 사진이 뜨고 있었다. 사실 지금 제로스타는 인기에 눌려 호텔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이 그녀 옆에 비서 운하를 보고 눈치채는 바람에 제로스타는 아예 도망치듯 숨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강진우는 자기가 팬심 가득한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옆방에 묵고 있었단 사실조차 모른 채였다. 한편 말란성의 또 다른 고급 호텔. 어두운 조명 아래 장군 정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앞에 서 있는 몇몇 남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는 한 여인이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나비추매의 총책, 나비춤이었다. 헌병사 놈들이 그렇게 간이 부었다고. 장군이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나비추매의 노일이라 불리는 인사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이미 장군님의 존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들은 막말을 퍼부으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막말. 장군은 눈썹을 찌푸렸다. 나비춤이 몸을 숙이며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장군님을 욕했다는 뜻이에요. 노일은 감히 그런 말을 장군님 귀에 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헌병사 놈들이 체면을 안 챙기니 나도 굳이 그놈들한테 체면 차릴 이유 없겠군. 그 앞에 모인 이들이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이며 아부를 늘어놓았다. 그때 노일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장군님, 그리고 정보사 놈들이 그 재앙의 별, 강진우를 이용해 저희 나비추매의 수년간 모은 재산과 내역 전부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건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하며 의자 팔걸이를 내려치려 했으나 손이 중간에서 멈췄고 다음 순간 불쾌감 가득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재앙의 별, 강진우라고. 그 자가 지금 이 행성에 있다고. 나비춤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장군의 반응과 말투로 봤을 때 강진우를 꽤나 경계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인물인가? 나비춤이 불안한 듯 그의 팔을 살짝 끼며 말했다. 맞아요. 강진우가 느닷없이 우리를 공격해왔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냐고? 장군은 팔을 툭 뿌리치며 고함쳤다. 그 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아직도 젠장. 이번엔 완전히 털렸구만. 그는 지난번 영역분배 회의를 떠올렸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강진우를 처리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참석자들 모두의 굳어지는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상관인 칸무기 대장조차 강진우를 예하로 데려온다는 말에 바로 얼굴색이 바뀌었을 정도였다. 이 정도면 그 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말 안 해도 알 일이다. 나비춤의 일행은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장군을 바라봤다. 자신들이 장군에게 큰 화근을 안겼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장군은 방 안을 오가며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젠장. 강진우가 나선 이상 이젠 복수조차 못하겠군. 하지만 그냥 넘길 순 없지. 좋아. 강진우는 건드릴 수 없지만 헌병사, 정보사 놈들. 각오해라. 나 절대 가만 안 둬. 마지막 말은 방 안을 울리는 포효였다. 그러고는 나비춤의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나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간다. 너희 같은 재력가와 도박왕들만 무사하면 자금줄도 인맥도 살아있어. 나비춤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방을 박차고 나갔다. 나비춤의 사람들도 강진우를 두려워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재빨리 그를 따라 이 행성을 떠났다. 그 시각, 우주항. 공연이 끝난 후 우주항도 마침내 개방되었다.
한 번에 뜰 수 있는 함선수는 제한되어 있었고 출항 속도도 느렸지만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이튿날 새벽, 강진우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에 편지를 들고 달려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방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군들은 모두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여전히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어디 놀러 가볼까? 에이서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기지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저 우주선 조종 배워야 해요. 나머지 장교들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집에 좀 들렀다 오고 싶었는데. 강진우는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휘관님. 집에 다녀오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지낼 수 있어요. 유아원이 먼저 말했고 다른 여군들도 같은 말로 거들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강진우가 제대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그가 가족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사실 그들 역시 강진우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지만 방해가 될까봐 함께 가지 않기로 했다. 강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도 별일 없을 거고. 나도 잠시 숨 좀 돌려야지. 그는 유아원에게 챙강의 통신 번호를 넘기며 말했다. 기지 도착하면 챙강 중위에게 연락해서 학습기부터 보내달라고 전해. 그런데 여군 중 금발 단발머리인 함선 조종병이 이 대화를 엿듣고 몰래 상부로 보고를 넣었다. 지휘관님. 강진우 소령이 병력만 먼저 기지로 복거시키고 본인은 집에 들르겠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참의 침묵 후 무전기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병력은 신설기지로 직접 데려가라. 강진우 거는 나중에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금발 조종병은 곧바로 복창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지휘관님, 이 인원들 특수기갑이 100기 넘게 있어요. 그냥 신기지로 끌고 가면 반발이 클 텐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란성에서 있었던 일까지 상부에 보고했다. 어떻게 특수기갑을 확보했지? 좋아. 완전 밀폐온항하고 도착하자마자 전원 하선시켜라. 하선 즉시 이탈하라. 무전은 그 말만 남기고 곧바로 끊겼다. 금발 조종병은 텅 빈 눈으로 무전기를 바라보았다. 쉽게 말하시네. 하선 즉시 이탈. 이륙까지 걸리는 시간은 생각도 안 하시나.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과 함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우주항, 이별의 순간. 자신의 부하들이 탄 함선이 하늘로 떠오르며 점점 작아지다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진우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인파로 붐비는 항구를 둘러보았다. 정말이지. 맨델라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어젯밤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걸 믿지 못했을 것이다. 아침 일찍 맨델라는 연락을 해와 그가 언제 떠나는지 물었다. 강진우가 대답을 하자 비로소 그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강진우가 호기심에 물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은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맨델라는 호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협조가 아주 잘 되는 별이라서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숨겨줍니다. 덕분에 관광 프로그램 하나 건진 셈이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후 지역 주민들이 외부 기자들을 갑자기 습격해 내쫓고 관광객들에게는 어제 본 건 말란성의 신형 퍼포먼스 쇼라고 떠드는 걸 보고 강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이익 앞에서라면 인간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귀향선에 오르기 직전 강진우는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보게 된다. 대기홀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전날 밤에 자신,
정확히 말해 그 난투극 장면이 화려한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말란성 최신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용병 vs 해적 실전 대전. 현실 전투를 체험하고 싶은 여행객은 XX 구역에서 접수하세요. 풀세트 전투 장비 대여료 단 1만 연방화폐.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마음껏 파괴 가능. 단, 인명피해는 금지. 진짜 별걸 다 한다. 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비행선에 올랐다. 그는 상상도 못했다. 행성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뻔한 사건이 이렇게 돈벌이 관광상품으로 포장될 줄은? 같은 시각, 말란성의 새로운 행정중심지 구청장 집무실. 구청장이 된 맨델라는 느긋한 자세로 고급 의자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그 앞에는 새 헌병사령관, 탄사령과 새 정보국장, L 국장이 앉아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밤의 참사가 이렇게 관광 콘텐츠로 변신할 줄이야. 방금 게임 등록자 수가 50만 명을 넘겼어요. 사람들, 정말 전쟁을 좋아하네요. 탄사령관은 눈을 부릅뜨며 탄성을 질렀다. 3시간 단위 회차 운영에 24시간 풀가동. 그럼 하루 매출이. 게다가 부서진 구역은 공사팀 불러다 복구하면서 또 건축비 챙길 수 있고. 젠장, 이건 돈줄이잖아. L 국장도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수백만 명이 몰릴 겁니다. 하루 수익 수천억은 기본이죠. 물론 이건 합법 수익이니까 대부분 국고로 올라가긴 하지만요. 에이, 그래도 우리 몫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자율금이 있잖아. 하루 몇백억씩 챙길 수 있다면? 장 운영보다 훨씬 쾌감 있잖아. 탄사령관이 흥분을 못 감추고 외쳤다. 맨델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전부 및 사람들 봉급 올리는 데 써야죠. 민심도 사고, 충성도 챙기고, 그리고 이 수익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다른 행성들이 이 프로그램 베껴가기 시작하면 수익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창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이건 전부 하얀 돈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삼킬 순 없어요. 탄사령관은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백색 수익이 제일 치사하단 말이지. 하루 수백억을 봉급으로 날려야 한다니? 그때 L 국장이 끼어들었다. 걱정 마세요. 나비춤해의 연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탄사령관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정보국과 강진우의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합류한 인물이었기에 이 행성의 진짜 재정 사정은 모른 채였다. 맨델라는 살짝 애를 바라봤고 L 국장은 그 눈빛을 이해한 듯 입을 열었다. 강진우가 손에 넣은 나비춤의 장부와 다른 조직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말란성의 암시장 수익은 약 50조.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손에 넣을 수 있는 검은 돈입니다. 50. 졸. 탄사령관은 말 그대로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전부 우리 몫인가요? 맨델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부는 아니죠. 우리 대빵께서 40%, 강진우가 20%, 윗선에 아부하느라 10% 떼고 우리 셋이 나눌 몫은 30%뿐입니다. 대빵. 탄사령관은 잠시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그 대빵이 누군지 깨닫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 인물 앞에선 불만 따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했다. 그리고 강진우가 20%나 챙기는 것에 대해서도 감히 토달 생각은 없었다. 장부카드는 애초에 강진우가 확보한 것이었고 정보국도 그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 흐름에서 이익 보려면
고개 숙이는 수밖에 없다. 엘 국장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나눠 가질 30% 중 대빵이 15조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 60%를 우리 둘이 25%씩 경찰국장에 0.5% 떼주는 겁니다. 다 꿀꺽할 수도 있지만 부하들한테 조금 나눠줘야죠. 찬성입니다. 탄 사령관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0.5%는 아예 부하들에게 넘기기로 결심했다. 맨델라가 마음만 먹으면 둘을 쓸어버리고 모든 걸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정도 나눔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그렇게 분위기가 풀어질 무렵 맨델라는 술을 꺼내왔다. 그는 세 잔을 따라 두 국장을 손짓으로 불렀다. 이 장면에 두 사람은 얼굴이 굳었다. 혹시 독이라도. 탄 사령관은 조용히 몰래 방독 캡슐을 삼켰고 엘 국장은 순직 직전 같은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둘 다 아무 이상 없다는 걸 깨닫자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땀을 흘렸다. 괜히 의심한 자신들이 민망할 지경이었다. 맨델라는 둘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그는 속으로 대빵의 조언을 떠올렸다. 부하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진심을 보여줘라. 엘처럼 나를 믿고 술을 마실 정도의 충성심, 놓칠 수 없지. 그가 혼잣말처럼 생각하며 술잔을 비웠다. 지금은 연간 암시장 수익이 50조지만 맨델라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만 운영하면 100조도, 200조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 말란성을 전 우주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자고요. 우오. 두 국장은 벌떡 일어나 환호를 질렀다. 수익이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말에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자신들의 통장과 비밀 계좌만 가득했다. 조금 진정된 후 맨델라는 덤덤히 말했다. 가서 경찰국장 자리, 적당한 인물로 골라봐요. 0.5%라도 우리 편에 줘야지. 외부인 줄 순 없잖아. 네, 당연하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서 우리 편 리스트를 재빨리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로써 문명우주의 새로운 관광 메카, 말란성은 맨델라의 몇 날 며칠 치밀한 계획과 단 하룻밤의 혼란 끝에 완전히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이 행성을 무력으로 날려버리지 않는 이상 설령 그 대빵인 진유진 대장조차 맨델라의 손에서 이 말란성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